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코로나19 사태, 이 기업들의 전사적 재택근무를 비롯해서 학교의 전면 비대면 강의, 또 많은 교회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 도입까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년은 타인과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 통신 기술에 의존한 소통의 가능성과 한계를 입증해 본 시간들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뷰리지에선 코로나19와 맞물려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메타버스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 말씀 나눠주실 분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눠줄 또 한 분 CGN-TV 정성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성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 메타버스 왠지 이 버스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이게 뭔가 특이한 단어인데요. 메타버스 정의 먼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메타버스란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가상현실 게임 이런 거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신 후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싸이월드엔 미니룸이란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상 공간인 미니룸에선 자신의 아바타인 미니미를 만들고 도토리라는 가상 화폐로 가구, 옷, 장식품 등을 구매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공간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나 미니미를 통한 다른 이들과의 소통은 할 수 없었지만 가상 공간을 나만의 세계로 가질 수 있었던 싸이월드 미니룸은 1세대 메타버스로 불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지 않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가 된 가운데 메타버스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선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된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음은 물론 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합니다. 유명 의류 브랜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를 위한 옷을 판매하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가상 공간에서 팬들을 만나기도 하는 등 그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메타버스 관련주에 관한 소식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도 여러 자본이 몰리며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변화하는 기술에 더욱 빠르게 적응하는 다음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본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소통할 수 있고 재밌다는 것을 사용 소감으로 밝혔습니다. 그 옷을 갈아입고 월드 맵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렇게 그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들은 팔로우하고 맵에 같이 모여서 같이 춤췄어요. 책상에 올라가서. 무슨 아이템 없는 게임이야. 아이템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아쉬운 점은 없어요. 이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메타버스는 매우 친숙한 가운데 그 발전 속도와 영향력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의 Z세대들, 미래 세대들입니다. 놀고 있는 놀이터가 메타버스입니다. 제피토도 이제 그중에 일환이고요. 지금의 10대들은 그냥 가상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기들이 놀이터로고 거기서 머물고 있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건 스마트폰입니다.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디지털 세계가 너무 익숙한 세대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시대에 더욱 주목받게 된 메타버스. 메타버스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영상에서 보신 대로 유명 메타버스 플랫폼은 기성세대보다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좀 잘 알 것 같은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나 제페토만 봐도 네. 대부분의 실사용자가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미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페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해 2월 자료를 보면 전 세계 가입자 수가 2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2억 명이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용자의 80%가 10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다음 세대들한테 더 가까운 것이 메타버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 학교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우리 아이들도 처음부터 메타버스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정도로 네. 이게 3D냐 2D냐의 차이일 뿐이지 처음부터 가상 공간에서 아이들은 생활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네.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까지 하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가상 공간이 그들에게는 더 친근한 네. 공간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 청년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봐도 현실에서 이렇게 모여 있어도 소통은 가상 공간에서 네. SNS로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네.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재밌는 풍경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많은 기성세대들은 정말 당황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좀 재미있고 잘 적응했던 것이 네. 오히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적응하지 않았을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사례와 시도들을 했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밌게 좀 반응했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어서 뭐 이렇게 지금 영상도 봤을 때 좀 게임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2D냐 3D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그 가상 세계에 대해서 좀 재밌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뭐 콘서트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BTS가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한 곳이 네. 포트나이트라는 가상 공간 게임이었습니다. 네. 블랙핑크는 아바타 뮤직비디오를 발표하고 그곳에서 팬사인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네. 큰 인기와 큰 많은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에는 건국대학교가 아예 학교 자체를 가상 공간 플랫폼에 구현을 해서 네. 그 안에서 봄 축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도 합니다. 예. 뭐 저희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우리 실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메타버스 조금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좁게 보면 메타버스는 게임과 같은 것으로만 여길 수도 있는데요. 넓게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는 우리 일상에도 가까이 온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료가 미국의 기술연구단체 ASF의 자료를 이용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는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의 분류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합니다. 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뭐 거울세계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은데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증강현실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카메라 어플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얼굴 위에 캐릭터 등을 합성을 해서 만드는 것 같이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을 얻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라이프로깅 세계는 말 그대로 SNS 환경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꺼내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울 세계는 우리가 주로 보는 지도 어플, 로드뷰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현실 세계와 동일한 것을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거울로 마치 내 모습을 비춰보듯이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볼 수 있다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는 게임과 같은 현실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용어가 좀 어렵다 뿐이지 우리 안에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 갖고도 많이 하고 네. 또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호랑이가 뭐 옆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게 사람들이 좀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 변화의 핵심이 어떤 기술의 변화라기보다 어떤 소통의 언어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들 지금 막 기술을 쫓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외국에 온 것처럼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 우리가 소통의 언어의 흐름을 보면 우리 예전에 필사미디어 손편지를 쓰던 시대에는 그렇죠. 네네. 우리가 보통 이 손편지를 쓰는 거는 권위로서 소통을 하는 이렇게 해.
그러다가 인쇄 미디어 시대에는 네.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또 영상 미디어 시대에는 뭔가 감동을 주고 보여주는 형태로 소통을 하다가 네. 이 메타버스, 이 소셜이라는 이 기기를 통해 참여하는 형태로 내가 가상으로라도 참여하는 형태로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이 환경 속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은 네. 거죠. 뭔가 가리키고 네. 뭔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적 마인드, 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 그 시대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새로운 이런 세상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좀 배울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 가서 그 문화를 배우듯이 그렇죠. 네. 선교사의 마인드로서 그렇죠. 어른들도 그것을 배워야지 알 수 있는 예, 그런 예.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자신의 틀을 깨고 정말 선교가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언어와 세계를 배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생활 속에 메타버스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각광받는 이유를 짚어주시죠. 메타버스가 최근 각광을 받게 된 데에는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덩달아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들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신앙적으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신대륙이 발견됐다. 우리 앞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신대륙이 발견됐습니다. 네, 네. 그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망설였죠. 근데 그때 용기를 냈던 것이 우리 청교도들이 네. 그곳에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었듯이 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신대륙 바로 이곳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지 않을까. 마침 작년 5월 15일 날 인공지능 메이플라워가 사람이 없이 출항을 했대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신대륙, 저는 이곳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해- 주목합니다. 네.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줌으로 강의가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줌으로도 강의가 가능하고 네. 과연 온라인 예배가 좀 가능할까 했는데 또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고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대륙을 가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면 네. 좋은데 사실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비대면과 대면의 예배에 있어서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왠지 좀 성령이 좀 충만하지 않은 듯한 느낌도 네. 있고 대면으로 갔을 때 또 찬양 들으면 더 뜨거워지는 느낌들도 있고 그런 어떤 미묘한 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논쟁이 많은데 솔직히 우리 중에 네,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혹시 성경에 비대면 상황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예. 네. 뭐냐면 열심히 바울이 대면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격리당합니다. 음. 그러면서 비대면 상황이 펼쳐지죠. 네, 네. 그때 모든 성도들과 바울도 대면하기를 원했지만 네. 바울은 그냥 대면할 날만 한없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네. 네. 어떻게 했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의 필사 미디어에 네.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본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대필이라도 시켜서. 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에 회람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랑 고린도 예. 후서도 같은 그렇죠. 맥락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으로 지금 모두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예. 복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이러한 다양한 가상현실이라든지 네. SNS를 통해 복음을 멈추지 말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죠. 네. 이러한 마음으로 시도해보는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냥 막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하는 모습을 좀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서 교회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뉴노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비대면 사역을 다양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먼저 뉴노멀이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새로운 거 또 뭐 다른 거를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봤을 때 우리의 어떤 노멀,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배나 말씀, 사역 변하지 않았고 단지 그 언어가 온라인 또 가상 공간까지 확장이 되었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1년 우리 교회들을 보면 잃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얻은 게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되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줌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시간에도 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남이 있었고 네. 또 소통형 설교 방식을 통해 성도들이 참여하는 네. 다양한 설교 방식을 또 경험하게 되었고 가족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능성을 맛보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뷰리지 방송하면서 미래 이렇게 학자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21세기의 시작이 2020년 2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술은 있었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거 증강현실 안에 들어가서도 예배 볼 수 있고 메타버스 안에서도 뭔가 예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 교회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변화를 해야 될까요? 저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어떤 소통의 방법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어떤 편집을 배우는 어떻게 영상 미디어, 뭔가 보여주는 형태의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온 이 메타버스 시대는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의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상현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형태가 아닌 이 성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스마트폰은 보여주는 거라면 이렇게 작지 않잖아요. 네. 이것은 참여시키기에 정말 아주 적합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키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성만찬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네. 떡과 잔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을 참여해서 네. 직접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사례. 네.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참여의 원형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미디어 사역하면 어떻게 조금 더 영상미 있게 어떻게 조금 네. 더 잘해야 될지를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참여해서 서로 그렇죠. 소통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예, 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이 메타버스 안에 이 가상세계 안에서도 예배도 신학적인 쟁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인간이 신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너무 빠른 변화에 저 역시도 좀 두렵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논쟁 가운데 누구는 끊임없이 시도는 해봐야 된다. 근데 아직 메타버스는 종교 분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신앙생활을 돕는 도구로서 메타버스를 변별력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